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은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4월 30일 날 조금 연준 카펠란 총재가 조금 테이퍼링 언급한 게 있어서 그거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오늘 그리고 이제 공매도 첫 개시일 날이었는데 그 부분도 좀 기산한 거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베이시스는 이제 공매도 재개되면서 뭐 사실 그렇게 크게 베이시스가 높진 않아서 뭐 설명은 그냥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중 수급 차트 조금 코스피랑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채권 금리는 오늘 크게 변동이 없어서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 미국이 아니라 이제 코스피랑 S&P에 대해서 조금 약간 파동을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장기 파동과 단기 파동을 엘리어트 파동 이론과 이제 일목균형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일단 오늘은 코스피 200도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코스피랑 코스피 200이 약간 조금 지금 살짝 다른 면이 있어서 그 부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인 V 코스피 설명드리고, 그 다음 이제 뭐 달러 인덱스랑 뭐 달러 원, WTI, 국고채 10년, 미국채 10년 좀 추이들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키스코홀딩스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준선을 하회해서 뭐 매도를 하였고요. 일단 차트도 똑같이 보여드리고, 뭐 효성은 오늘 뭐 실적이 조금 금요일날 이제 발표 났던 게 잘 나와서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도 차트 조금 간단하게 보시고, 뭐 매수 추천 올렸던 뭐 제일자당도 간단하게 보고, 일단 제가 좀 일단 관심 있게 또 보는 종목이 하나 있어가지고 아직 사진 않았는데 뭐 그 부분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관련해서 누적 수급 차트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잠깐 조금 엑셀이 조금 약간 응답 오류가 있는데 잠시만요. 네, 그 다음에는 삼성전자는 이제 기대 수익률로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이제 퍼랑 PBR로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삼성전자 이제 주가 차트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애플이랑 미국 쪽은 테슬라 차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랑 S&P 밸류에이션 차트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신용잔고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월요일마다 6시에 이제 마감 시황 올리기 전에 이제 유동성 분석 올렸었는데, 뭐 사실 유동성 분석 이제 매주 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 뭐 데이터가 막 크게 변동이 없을 때는 뭐 특별하게 이제 사실 크게 내용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뭐 특별한 이제 이슈가 없을 때는 그냥 마감 시황 때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성 지표 간단하게 변한 거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바로 이제 마감 시황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한 0.6%, 한 0.7% 정도 하락을 하였고요. 코스닥은 한 2.2%, 코스닥은 조금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 검은 색깔 선이 이제 코스피고요. 이 파란 색깔 영역이 이제 프로그램 매도인데, 뭐 오늘 계속 장중 프로그램 매도가 그냥 계속해서 많았었고요. 오늘 뭐 프로그램 매도의 주인공은 뭐 대부분 다 외국인이었었습니다. 뭐 수급을 보시더라도 외국인이 이제 현물은 조금 매도하고, 선물은 뭐 소폭 매수하고, 기관도 현물은 매도하고 선물은 뭐 소폭 매수하였었고, 오히려 개인이 현물 매수, 선물 소폭 매도가 있었습니다. 네, 일단 아직까지 제가 좀 기관지가 다 낮진 않아서 조금 기침할 수 있는 거는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엔 이제 일중 수급 차트 보시면은 오늘 뭐 개인이 이제 코스피는 한 5,900억 정도 매수가 있었었고요. 이제 외국인이 한 4,500억 정도 매도, 기관이 한 3,4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뭐 증시는 보시면 선물 보시면은 외국인 선물 추이랑 거의 비슷하게 사실 움직였었고요. 외국인이 이제 뭐 장중 뭐 거의 한 5천억까지도 매수하다가 장 막판에 거의 한 500억으로 되돌리면서 한 4,500억 정도 매도하면서 조금 약간 증시를 하락으로 조금 이끌었었고요. 그 다음에 기관 한 300억 정도 매수가 있었습니다. 한 37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개인은 한 7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한 2천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이
한 1,800억 매도, 기관이 한 55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피 차트 보여드리기 앞서서 일단 뭐 4월 30일 우리나라 장 끝나고 이제 우리나라는 밤이죠. 그때 이제 연준 카플란 총재가 이제 테이퍼링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사실 연준 의원 중에서도 가장 매파적인 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매파적인 게 어떻게 보면 긴축을 하거나 조금 금리 인상하는 걸 조금 약간 지지하는 걸 이제 매파적이라고 하고요. 경기를 이제 완화시키거나 금리 인하하고 뭐 이제 그런 부분을 보통 비둘기파라고 합니다. 이제 이 부분은 뭐 거의 매우 이제 매우 이제 매파에 가까우신 분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이제 없는 게 4월 FMC에서 사실 단기 시장에 대한 대처가 하나도 없었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3월 FMC 때는 이제 리버스 레포라고 해서 이제 기간별에 이제 입찰 한도를 늘리면서 약간 좀 유동성 흡수를 하려고 하는 걸 했었는데 일단 뭐 사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단기 시장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해서 조금 약간 결국에는 이 지급준비금이 나중에 이제 유동성 분석 제가 이거 보여드릴 때 하겠지만 지급준비금이 이번 주는 뭐 사실 줄지는 않았었는데 뭐 저번 주처럼 계속 이렇게 추세적으로 줄어들기 전까지는 역으로 생각하면은 이 레포 금리가 지금 막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이 레포 금리가 이제 단기 금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단기 금리가 이제 워낙 이제 과도한 잉여 유동성이 조금 많아서 마이너스로 이제 막 넘나들고 있고 T빌 이제 T빌이 미국 국채가 이제 단기 국채를 T빌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T빌이 막 거의 제로 금리에 지금 발행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향후에 이제 지급준비금이 더 떨어지면 뭐 이제 그때는 조금 테이퍼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는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공매도 관련돼서 기사 한번 오늘 있었기 때문에 보시면은 오늘 이제 공매도 재개 첫날이었었고요. 보시면은 오늘 공매도가 한 1.1조 원 정도 있었다고 하고요. 코스닥이 한 2,800억. 그렇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은 조금 영향을 공매도는 받은 것 같긴 하고요. 코스피는 8,100억 정도 있었습니다. 이제 외국인이 사실 뭐 대부분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조금 많았었고요. 뭐 기관하고 개인은 뭐 물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습니다. 코스피는 뭐 사실 오늘 떨어진 게 공매도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네 그렇게 말하기는 조금 약간 어려울 것 같고 코스닥은 물론 뭐 좀 약간 바이오 쪽도 많고 해서 영향이 크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차트 일단 보시면은 일단 코스피 일단 장기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금 차트가 이제 조금 애매해진 것 같긴 하고요. 파동이 일단 차근차근 장기 파동부터 한번 보시면은 1998년도부터 저는 이제 코스피는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닷컴 버블 때까지가 1파, 닷컴 버블 이후 2파, 이제 금융위기 전까지 상승이 3파, 금융위기 하락부터 지루했던 조정 상승세가 4파, 17년, 18년 상승이 이제 5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 2, 3, 4, 5로 1파가 완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미중무역 분쟁, 코로나까지 떨어지면서 ABC로 2파가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상승 파동이 이제 3파에 아마 1파일 것 같고요. 이제 여기 이제 저점하고 저점을 그어서 고점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채널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채널 거의 뭐 닿았던 부분까지 갔다가 이렇게 떨어져서 원래 여기가 고점이지 않았을까 했었다가 또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나스닥이 이제 고점을 넘어서서 우리나라랑 되게 파동이 비슷하게 가고 있었는데 나스닥이 일단 넘었었어가지고 5파로 가지 않을까도 했었는데 일단 뭐 조금 이따 제가 이건 코스피랑 코스피 200을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냥 여기가 A, B, C일 확률도 다시 한번 조금 더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봉을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까지가 마지막이 3-1파,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지금 5파 진행 중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은 이렇게 채널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고점하고 고점 다운 걸 봤을 때도 채널은 맞을 것 같고요. 원래 맨 처음에는 여기가 이제 고점을 넘었었기 때문에 이 채널을 넘었었기 때문에 여기가 고점이지 않았을까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나스닥이 조금 정고점을 넘어가면서 우리나라도 여기가 1파, 2파, 3파, 4파, 5파로 해서 정고점을 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코스피는 일단 아직까지는 가능을 하고요. 여기가 1파라고 치면은 3090이
여기가 이제 3090.19거든요. 여기가 아직 이 4파랑 이 고점하고 이 4파 저점이 겹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아직은 겹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코스피는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건 이 코스피 200이 지금 겹치거든요. 120분봉을 한번 보시면은 코스피 200이 보시면은 오늘 하반이 이제 뚫렸습니다. 고점이 이제 420.86이었었는데 오늘 이미 뚫렸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 뚫릴 때 사실 그냥 보유하고 있던 이게 안 뚫린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뚫리면 매도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제 콜을 매수했었는데 일단 오늘 뭐 콜 매수했던 건 그냥 다 이제 매도를 해 버렸고요. 근데 뭐 중요한 것은 일단 여기 120분 봉상으로 보시면 이 빨간 색깔 선이 200일 이동 평균선인데 일단 오늘 뭐 200일 이동 평균선에서 일단 지지를 보이긴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지를 해서 그냥 이 선물이 들어가 있는 시장들은 보통 이게 1파랑 4파 저점이 겹칠 수가 있긴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케이스가 아예 없는 거는 아닌데 뭐 저는 일단 뭐 최대한 그냥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그냥 일단 깔끔하게 매도를 하고 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매도를 했었는데 일단 뭐 개인적으로 일단 리스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1, 2, 3, 4라면 안 겹치는 게 가장 이론적으로 깔끔하긴 한데 일단 코스피 200은 좀 겹치긴 했었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여기가 그냥 1파, 2파, 3파, 4파일 가능성도 뭐 아예 배제는 할 수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코스피는 또 안 하긴 했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만약에 다른 가정을 하면은 그냥 기존대로 여기가 A, B, C로 A가 됐었고 여기가 이제 B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C가 되면서 큰 A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A, B, 1, 2, 3, 4, 5로 C가 되는 것도 그 다음에 이제 B가 나와서 여기 이제 큰 B가 나와서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C의 1일 가능성도 완벽하게 배제는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애매해진 상황이긴 하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뭐 기다려야 될 건 코스피가 일단 여기 3090이 깨질지랑 결국 여기 전고점하고 코스피 여기가 이제 깨질지가 두 군데로 어디로 이제 움직일지가 조금 중요해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특별하게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타고 가고 있거든요. 과연 이제 내일도 여기를 이제 타고 가는 건지 이제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벌어지면서 타고 갈지 말지가 조금 중요할 것 같고요.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딱 기준선에서 딱 지지를 보이면서 일단 뭐 하락은 멈춘 상황인데 일단 이 기준선을 또 하회할지 안 할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 갈색 깔선이 26일 후행 스팬인데요. 이 기준선이 26일 동안에 최고가와 최저가를 이제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수치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제 내일부터 이 저점이 계속 올라갑니다. 저점이 여기까지 이제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기준선이 이제 계속 올라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언제든지 기준선을 하회할 수 있어서 하회하면서 이 3090까지 깨버리면 뭐 그때는 그냥 진짜 A, B, C로 보는 게 더 좀 맞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그냥 다른 아시아 국가와 똑같이 전고점을 넘지 못하고 A, B, C로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 뭐 전환선 같은 경우에도 방향이 이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조금 이제 하락을 하고 있고요. 전환선은 9일 동안의 주가의 최고점하고 최저점을 더한 수치거든요. 이제 역전까지 되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점이 이제 계속 내려오고 있으면서 조금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뭐 언제든지 전환선하고 기준선도 이제 조금 역전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구름대도 얇아서 이제 조금 약간 조심은 할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왜냐면 이제 코스피 200이 조금 1파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하회했기 때문에 이 볼린저 밴드도 좁혀 있기 때문에 언제든 조금 약간 위로든 아래든 급등락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설사 위로 났다 하더라도 아마 그게 이제 마지막 1, 2, 3, 4, 5의 5파동이고 아니면 이제 떨어진다 치면은 여기가 이제 C의 1파, 2파, 뭐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좀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만에 이제 주봉을 한번 보셔도 그냥 이제 주봉 보시면은 주봉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준선이 상당히 이제 횡보를 했었었는데 기준선이 이제 계속 올라갈 예정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저점이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기준선이 쭉쭉쭉쭉 올라갈 예정입니다. 근데 전환선은 지금 못 올라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제든 기준선, 전학선 이제 사실 역전될 구간이 이제 나타날 수 있고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단기 상승이 한번 있더라도 제가 이제 처음에 예상을 했었던 이제 두 번째로 예상했었던 단기 이제 오파가 한번 있더라 하더라도 사실 그 다음엔 이제 사실 이제 매번 좀 중기적으로는 저는 조금 하락을 보고 있기는 해서 좀 계속해서 좀 증시는 조심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볼린저 밴드도 뭐 사실 상당히 좁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S&P 쪽 보시면은 미국은 이제 3주봉으로 보시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바닥이 2009년부터가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일, 3회, 3회, 3, 3에서 3회로 여기까지가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지금 5파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3파 고점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채널링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뭐 고점하고 고점이 다른 걸 봤을 때도 뭐 채널은 유효한 것 같고요. 이 채널을 이제 하회하면 주가가 그때 조금 더 크게 A, B, C로 이렇게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S&P 일봉 보시기 전에 한번 만약에 여기가 이제 A파, B파, 이제 C파라고 하면은 이제 한 어디까지 빠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그냥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은 여기 이제 그냥 1파부터 제가 5파, A파, B파까지 다 기입을 해놨는데 그냥 만약에 이 C파가 1파랑 똑같을 경우가 뭐 가장 일반적이긴 하거든요. 이제 그러면 한 2886 정도 빠질 것 같고요. 1.618배도 갈 수는 있어서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2678, 거의 2000, 결국 한 900에서 2700 정도까지 빠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서 뭐 여기까지도 가능은 할 것 같고요. 일단 뭐 확실히 아직 C인지 조금 약간 애매하기 때문에 조금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미세 파동을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좀 우리나라 파동이 조금 애매하긴 하고요. 만약 여기가 이제 비파라고 하면은 이제 조금 약간 조정 파동이 원래 깔끔하진 않아서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기준선 깨고 뭐 26일 횡스팬 역전되는지 뭐 그렇게 조금 가시적인 걸 보고 뭐 조금 더 대응을 해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 일봉 보시면은 S&P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1파, 여기가 이제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 4파, 여기 이제 5회 1, 5회 2, 5회 3, 5회 4, 여기가 이제 5회 5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이제 마지막 5회 5회 이제 1파, 2파, 3파, 4파, 이제 5파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볼린저 밴드가 상당히 모여 있는데 그럼 미국은 여기서 하락을 할까?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만약에 우리나라가 18하면 하락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일단 조금 미국도 파동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뭐 여기가 1파, 2파, 여기 3파, 여기 4파, 5파라고 하면은 5파가 뭐 예를 들어서 쐐기라고 하기에도 조금 되게 파동이 조금 약간 깔끔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미국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뭐 그렇게 파동이 사실 마지막 5파가 이렇게 끝났다고 하기도 조금 사실 애매한 게 있기는 해서 근데 만약에 여기가 그냥 지금 제가 생각하는 이 쐐기가 맞다고 하면은 쐐기는 사실 상당히 급각 조정할 때 나오는 패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지금 그냥 쐐기로 5파가 올라간 게 지금 맞다라고 하면은 그냥 되게 급락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급락이 이제 발생하면은 미국은 아마 되돌림이 조금 더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아직까지는 볼리저한테 좀 좁혀져 있는데 뭐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게 일단 조금 더 나을 것 같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변동성 보시면은 V코스피 같은 경우 오늘 사실 상승을 하다가 오히려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18 정도까지 하락을 하였고요. 뭐 이제 전환선 기준선 같은 경우 이제 호전도 되었기 때문에 뭐 사실 변동성으로 봤을 때 이제 뭐 다시 언제든 주가가 조금 급락을 하더라도 이상할 모양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직 오늘 하락하면서 뭐 전환선 기준선은 다 하회하였지만 일단 26일 횡스팬도 뭐 슬슬 호전대로 오기는 해서 뭐 조금 주의하시는 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30일 날 조금 급등을 했다가 오늘은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뭐 MACD로 봐선 조금 상승 추세도 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이 구름을 조금 돌파하고 기준선까지 돌파해야 추세가 조금 더 확실해질 것 같고요. 오늘 원달러 같은 경우에도 좀 어제 달러 인덱스 올라갔던 게 반영이 되면서 뭐 기준선까지 한 방에 훅 상승을 하였습니다. 뭐 26일 후행 스팬이랑 뭐 구름대까지 돌파하면 조금 더 차트가 좋아질 것 같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WTI 같은 경우 전환선 기준선 다 호전되고 구름대도 이제 넘어서고 뭐 9일 26일 횡스팬 아직까지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하락 추세에서 조금 다시 상승 추세로 갈 수 있는 모양새는 된 것 같고요. 국고채 10년 같은 경우에도 뭐 다 뭐 호전이 돼서 뭐 이제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미국채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채 같은 경우 아직 뭐 전환선 기준선은 좀 역전은 돼 있지만 이 기준선 일단 넘냐 마냐가 일단 1차 테스트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오늘 키스코 같은 경우에는 뭐 하락을 하였고요. 한 3.3% 정도 하락을 하였고요. 뭐 자사주 한 만 주 정도 신청을 했었는데 뭐 오늘도 매수를 하진 않았습니다. 뭐 일단 뭐 회사 입장에서는 뭐 아직도 조금 비싸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것 같긴 하고요. 뭐 보통 좀 주가가 높은 게 조금 익숙해지면 그때 하더라고요. 근데 항상 좀 신기한 게 한국철강은 되게 잘 사는데 자사주 매입을 키스코는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는 안 사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철강은 뭐 오늘 많이 떨어진 것도 있지만 15만 주 다 거래는 되긴 했었고요. 일단 뭐 다시 키스코 보시면은 일단 뭐 키스코는 이제 전환선 하회하였고요. 기준선이 이게 계속 쭉쭉쭉쭉 올라갔었기 때문에 일단 기준선도 상당히 다가온 상태입니다. 뭐 RSI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사실 매도 시그널을 이미 보내긴 했었었고요. MAC도 뭐 사실 조금 꺾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가 키스코는 막 그렇게 거래량이 많지도 않고 해서 매도를 하기가 쉽지는 않은 종목이어서 아직 거래량으로는 뭐 제가 매도는 하지 않고 있고요. 만약에 막 보유 물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으셔서 매도를 하신다고 치면은 뭐 지금 상황에서는 기준선 하회하고 뭐 매도를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뭐 저는 뭐 실적은 1분기도 잘 나오고 2분기는 더 잘 나올 것 같아서 뭐 그냥 저는 웬만하면 일단 뭐 들고 갈 생각이긴 합니다. 물론 뭐 차트는 지금 막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고요. 그리고 뭐 오랜만에 키스코 같은 경우에 이제 구주봉 보여드리면은 일단 뭐 구주봉 같은 경우에 보통 제가 구주봉에서 전환선이나 기준선은 꼭 넘어야 뭐 최소 전환선은 좀 넘어야 매수를 하거든요. 뭐 보통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매수를 했었던 것 같고 뭐 현재 딱 구주봉 구름대랑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9일 26일 횡스팬까지 다 호전돼 있어서 뭐 추세는 뭐 상당히 좋은 추세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주봉을 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는 뭐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진 않지만 뭐 실적이 잘 나온 영향으로 뭐 상승은 했었는데 뭐 일단 뭐 그렇게 음봉까지 뜬 걸 보면은 뭐 시초가 대비 조금 하락한 걸 봤을 때는 막 추세가 엄청 강한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일단 아직은 조금 더 저는 지켜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은 증시를 그렇게까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진 않아서 저도 좀 지켜보고 있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처음으로 사실 손실을 보고 매도를 한 종목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기준선을 하회하면서 뭐 우선주는 기준선을 완벽하게 하회하진 않았는데 일단 뭐 본주 기준으로 해서 기준선을 하회를 하면서 오늘 그냥 매도를 하였었고요. 뭐 다시 이제 좀 추세가 돌아서면 뭐 그때 매수를 하고 일단 지금은 조금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속 지켜보고 있고요. 지켜보고 있는데 뭐 차트가 좀 안 좋았다가 오늘 조금 나름 큰 폭의 한 3% 정도 상승이 있으면서 약간 이 200일 이건 빨간 색깔이 200일 이평인데 200일 이평에서 약간 조금 결국 지지를 보이면서 다시 조금 반등을 하였습니다. 뭐 적어도 일단 뭐 기준선은 넘어야 될 것 같고요. 기준선까지도 많이 왔는데 일단 뭐 아직까지 구름대 미치기도 하고 추세가 뭐 아주 좋다고 하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뭐 매수 추천 예전에 올려드렸던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워낙 좀 단기 급등을 했어서 조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뭐 MACD도 뭐 매도 시그널 나오고 이 파라볼릭도 매도 시그널 나오고 뭐 RSI도 이 부분에서 매도 시그널 나오고 했었어가지고 뭐 일단 조금 지금 들어가기에는 차트가 막 엄청 좋은 것 같지는 않기는 합니다. 일단 뭐 조금 오히려 양봉 하나 길게 뜨는 거 보고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아직까지는 그냥 지켜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아직 제가 뭐 매수를 하진 않았지만 그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S5일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제가 원래 바빠가지고 아예 종목은 서치를 잘 안 하고 있다가 그래도 또 너무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좀 찾던 중에 S5일도 뭐 조금 추세가 괜찮은 것 같아서 뭐 일단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긴 하고요. 뭐 오늘 조금 그래도 하락한 장에서 나름 뭐 상승이 있긴 했었습니다. 뭐 한 3.2% 정도 상승을 했었고요. 뭐 구름대 넘어 있고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위에 있고 뭐 9일, 26일 횡스팬도 다 호전돼 있어서 뭐 조금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구주봉으로 한번 보시면은 딱 구주봉에선 제가 MACD도 사실 조금 좋게 잘 보는데 MACD가 구주봉 이런 거 볼 땐 좀 잘 맞거든요. 실제로 조금 보시면은 뭐 MACD 보통 매수 시그널 나올 때가 뭐 생각보다 다 구주봉 이렇게 긴 장기 시계를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확률이 상당히 조금 잘 맞아서 뭐 이번에도 뭐 단기 하락은 좀 있을 수 있어도 이 기준선 부근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초록색깔 선이 기준선인데 뭐 기준선 부분에서 조금 저항은 있을 수 있어도 뭐 만약에 돌파만 한다고 하면은 이 파라볼릭도 아직까지는 매수 시그널까지는 아닌데 뭐 9일하고 26일도 이제 다 사실 호전이 거의 되었고 뭐 약간 조금만 더 돌파하면은 조금 증시 또이 SO일도 좀 잘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뭐 그런 관점에서 조금 약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누적 수급 차트 보시면은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21년부터 뭐 2019년 말까지는 원래 71조 개인분들이 이제 매도를 하다가 지금 이제 순매수가 21조까지 1년 4개월 만에 됐었거든요. 92조를 거의 뭐 1년 4개월 만에 엄청난 양을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사실 매도를 하고 있는데 뭐 이거 수급은 뭐 사실 별로 안 좋은 수급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삼성전자 이 기대 수익률로 보시면은 이 파란 색깔 선이 삼성전자 주가 차트고 연두 색깔 선이 기준 이제 삼성전자에 있는 기대 수익률인데 이제 높을 때 저평가, 낮을 때 이제 고평가를 나타내는 건데 항상 한 8% 정도 될 때 이제 하회했다가 올라가면 좀 조정을 보였었거든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한 7.9까지 갔다가 이제 올라오니까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뭐 개인적으로 조금 약간 중기적으로는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오파가 남았다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그 이후에 조금 빠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뭐 퍼랑 피베 같은 게 지금 2배를 넘고 있는데 항상 2배를 넘었을 때가 조정을 보였던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차트 보시면은 삼성전자 오늘 뭐 소폭 상승했지만 전환선 기준선 다 역전돼 있고 9일, 26일 뭐 완전히 역전되었다 하긴 뭐하지만 이제 9일 후행스팬 역전되어 있고 구름대 밑에 있어서 차트는 뭐 상당히 안 좋아 보이긴 하고요. 뭐 매수를 하셔도 조금 더 사실 추세가 좋은 주식을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나 뭐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나 뭐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닌 것 같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 보시면은 애플은 뭐 삼성전자보다는 낮기는 하지만 일단 뭐 전환선 밑에 있고요. 주가가 이제 9일 후행스팬도 일단 역전은 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볼린저 밴드도 상당히 모여 있는 걸 봤을 때는 뭐 곧 조금 주가 움직임이 나타날 것 같고요. 애플도 아마도 그냥 여기가 A파, 여기가 A, B, C로 이제 B파, 뭐 C파 이런 형식으로 좀 약간 떨어지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뭐 아직까지는 테슬라도 이제 구름 안에 있고 뭐 전환선 이제 소폭 하회하고 있어서 사실 차트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요. 뭐 매수를 하신다면 적어도 이 구름대는 조금 넘어서 매수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여기가 이제 A파, B파, 뭐 C파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랑 S&P 안에 있는 이제 밸류에이션 차트 보시면은 빨간색이 코스피고요. 파란색이 이제 S&P인데 높을 때 주식이 이제 저평가고요. 낮을 때 이제 주식이 고평가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제 이 수치를 이제 구한 거는 이제 주식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이제 채권 금리로 이제 차감을 한 수치입니다. 이제 두 자산의 이제 수익률 차이다라고 해서 이제 일드 갭이라고 하고요. 이제 보통 이제 금융권에서 좀 많이 사용을 하는 지표입니다. 이 빨간 색깔이 이제 코스피인데
뭐 과거 최저점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조금 약간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는 수준까지 좀 내려온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 쪽은 거의 뭐 최근 기준 전저점까지 와 있기 때문에 뭐 밸류에이션 부담은 뭐 상당히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한 게 아니라 나눈 수치고요. 뭐 금리에 조금 더 이제 민감한 모형인데 뭐 최근 기준 뭐 최저까지는 아니지만 뭐 상당히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이는 상황이고요. 뭐 S&P 쪽 뭐 퍼 한번 보시면은 이 퍼 같은 경우 이제 트레일링 퍼고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이제 PBR인데 PBR 보시면 뭐 닷컴 버블 이후로 지금 최고치에 가고 있고요. 최고치로 사실 이제 갔던 게 뭐 그냥 신용장고 설명드리기 전에 그냥 바로 이제 유동성 설명드리면은 뭐 유동성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그냥 뭐 2019년부터 최근 걸 보시면은 일단 뭐 지급준비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냥 전주에는 크게 움직임은 없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중으로 풀린 돈은 생각보다 많진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계속 이제 줄어들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테이퍼링이 될 텐데 일단 뭐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은 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 재무부 일반 개정은 이제 미국 이제 재무부가 이제 재정 정책을 위해서 이제 국고 채권 찍어서 이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계속 이제 저정 지출이 이제 나가면서 이제 조금 약간 하락을 하였습니다. 한 0.8조 정도? 0.08조니까 그 정도 조금 하락을 했었고요. 뭐 계속 재정 정책이 나가면서 조금 하락은 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은행 총자산은 뭐 계속 양적 완화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뭐 상업은행 예대율 같은 경우에 뭐 이번에도 하락하면서 61.3% 계속 이제 낮아지고 있고요. 뭐 실질 금리는 뭐 크게 변동은 없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데이터 변동은 뭐 크게는 없었고요. 이제 과거에 사실 저렇게 증시가 이제 PBR이 이렇게 많이 높아질 수 있었던 것은 원래 이제 이 회색깔 영역이 실질금리고요. 이 빨간 색깔 선이 이제 미국 기준금리인데 원래 실질금리랑 기준금리가 이제 보통은 같거든요. 원래 같았었는데 2008년도 이후에 이제 양적 완화를 시행하면서 지금 이제 기준금리보다 실질금리가 훨씬 더 낮습니다. 지금 심지어 실질금리가 이제 마이너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금리가 이제 마이너스인 영향으로 이제 PBR하고 퍼가 이제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 지급 준비율이 이제 떨어지면은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부채가 감소를 하면서 연방준비은행의 이제 부채 이제 반대 계정인 자산도 감소를 하는 테이퍼링이 조금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조금 그때 이제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이 실질 금리도 올라가면서 약간 조금 고퍼랑 고 PBR은 용인이 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쪽 보시면은 뭐 코스피 이제 퍼랑 PBR은 그냥 참고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고 보시면은 코스피랑 코스닥 합산 신용장고 같은 경우에는 한 23조 4천억 정도 되고 있고요. 뭐 전일 대비해선 소폭 감소하였으나 뭐 여전히 사상 최고치 수준입니다. 뭐 신용장고 뭐 여전히 사상 최고치 수준이고요. 신용장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는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뭐 항상 하락할 때가 증시가 조금 고점이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모양이 크게 다르진 않아서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지금 약간 파동이 조금 약간 애매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스피는 안 다였고 코스피 200은 다여서 뭐 어떤 걸 보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뭐 코스피 200으로 사실 파생을 하기 때문에 일단 뭐 코스피 200 기준으로 하고 있기는 하고요. 일단 뭐 지수보다도 이럴 때는 그냥 개별적인 종목이 더 저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뭐 개별적인 종목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전환선 기준선 다 역전돼 있고 뭐 구름대까지 이탈했다고 하면은 뭐 그냥 조금 약간 매도하시고 그냥 저는 뭐 현금을 보유고 계신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조금 추세가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 주식을 가져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은 조금 추세가 좋은 주식을 사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일단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사실 지금 조금 애매한 상황인 것 같고요. 만약에 뭐 결국 후행적이겠지만 이 구름대까지 이제 깨고 26일 후행 스팬까지 만약에 이제 돌파가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조금 하락이 정말 거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는 구간이지 않나. 결국 단 한 번에 이제 상승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상승을 뭐 혹시 조금 못 먹더라도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중장기적인 하락은 조금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이거든 저거든 일단 조심은 계속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뭐 객관적인 조금 기준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1파가 뭐 다이면 뭐 매도를 하겠다든지 기준선을 하회하면 매도하겠다든지 뭐 그런 기준을 조금 세우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